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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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 세계를 뒤흔든 로제의 아파트. 도대체 한국의 이 닭장 같은 아파트들이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거죠? 이건 마치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올 법한 디스토피아 같아요. 어떻게 이런 회색 콘크리트 숲에서 살 수 있는 거죠? BBC 방송국의 편집실에서 한 여성 PD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빌보드 핫백 차트 5위까지 오르며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2024년 10월 말의 일이었죠. 이 사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다큐멘터리 제작부의 프로듀서 엠마 윌슨입니다. 10월 18일 로제의 새 싱글 앨범 아파트가 발매되자마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K-팝 역사상 최초로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정면으로 다룬 이 노래는 발매단 하루 만에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했고 뮤직비디오는 24시간 만에 조회수 8,900만 회를 돌파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한국의 아파트 단지들을 본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죠. 이게 정말 주거 공간이야? 마치 공산국가 같잖아. 회색 벽돌 감옥이네. 온라인에는 한국의 아파트를 비판하는 댓글이 끝없이 달렸어요. 서구권의 많은 언론들도 가세했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비극적 주거문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가디언지는 디스토피아가 된 서울의 하늘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어요. 저 역시 이 비판의 대열에 동참하려 했죠. 회색 도시의 진실, 한국의 비극적 주거문화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으니까요. 런던에서 나고 자란 제가 처음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접한 건 유튜브를 통해서였어요. 수십 층짜리 흰색 콘크리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죠. 영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4, 5층 규모의 빨간 벽돌로 지어진 아기자기한 건물들인데 한국은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을 쌓아놓은 것 같았어요.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가 런던 첼시의 고급 주택가 가격과 맞먹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도대체 왜 이런 똑같이 생긴 콘크리트 박스가 이렇게 비싼 거죠? 이건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로제의 아파트는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어요. 발매 일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2억 뷰를 돌파했고 틱톡에서는 한국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챌린지가 새로운 트렌드가 됐죠.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 반응은 부정적이었어요. 한국은 왜 이런 삭막한 주거 문화를 고집하는 걸까? 이건 마치 현대판 수용소 같아. 이런 비판이 쏟아졌죠. 영국 최고의 건축가 노먼 포스터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아파트는 현대 건축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혹평했어요. 저는 이런 비판적 시각들을 모아 결정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려 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편견과 오만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 취재를 위해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현지 촬영팀과 함께 강남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레딧과 같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봤던 비판적인 의견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다가왔죠. 모든 건물이 똑같이 생겼어요. 마치 복제된 것처럼요. 현지 가이드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삼성, 현대, 대우와 같은 대기업들이 만든 아파트들이었어요. 이게 정말 최고급 아파트라고요?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서구의 고급 주거단지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테라스나 발코니도 없었고 건물의 외관도 특색 없는 회색 콘크리트 뿐이었으니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외국인은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의 아파트는 마치 저소득층 임대주택 같아 보여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게 100만 달러가 넘는 고급 주거시설이라니?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런던의 첼시나 뉴욕의 맨해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획일화된 디자인이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내부였어요. 한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벽을 통해 들리는 위층의 발소리와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는 충격적이었죠. 이게 정말 프리미엄 아파트인가요? 제가 던진 질문에 부동산 중개인은 당황한 듯했어요.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에요. 방음은 한국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니까요. 취재를 위해 레딧의 한 토론방을 들어가 보니 비슷한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모든 아파트가 똑같이 생겼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같은 디자인의 집에 살죠. 유일한 차이점은 건물 옆면에 써있는 숫자뿐이에요.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죠.
한 건축 전문가와의 인터뷰는 제 편견을 더욱 강화시켰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예술성이나 개성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오직 효율성만 추구하죠.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요. 그의 말은 제 다큐멘터리의 핵심 주장이 될 것 같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레딘 유저의 이런 비유였죠. 한국의 아파트 내부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우울한 것 같아요. 구석에 아무렇게나 밀어 넣은 거대한 소파, 다른 구석에 안마의자, 가짜 대리석이 가득하고 병원 같은 밝은 조명. 마치 복권에 당첨된 저학력자의 취향 같아요.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을 모아 첫 번째 편집본을 만들었어요. BBC의 동료들도 호응했죠. 이거 정말 충격적이네요. 21세기에 이런 빈간적인 주거 환경이 있다니. 제작 회의에서 나온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우연히 만난 노 교수님의 말씀이 제 확신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죠. 젊은 친구, 당신은 지금 겉만 보고 있어요. 한국의 아파트가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의 말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무엇보다 의아했던 건 한국인들이 이 획일화된 주거 형태를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오히려 자부심마저 느끼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처음으로 제 확신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의 아파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취재를 시작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서울의 인구 증가에 대한 통계였죠. 서울은 특히 매우 짧은 시간 동안 400%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겪었습니다. 서울대 도시공학과 교수님의 설명이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였어요. 런던이나 파리 같은 유럽 도시들은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성장했지만 서울은 불과 몇십 년 만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빠르고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했죠. 더 놀라웠던 건 안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과거에는 부실하게 지어진 아파트들 때문에 많은 사고가 있었고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했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표준화된 설계도를 만들었죠. 한 건축가의 설명은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레딧의 한 한국계 미국인은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이자 예술이에요.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투자의 결정체죠. 처음에는 과장된 말처럼 들렸지만 점점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아파트의 가치를 외관이나 독특함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땅과 동네가 모든 것을 결정하죠. 이건 제가 알던 서구의 부동산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 부동산 전문가의 설명은 더 흥미로웠죠. 아파트는 주식과 같아요. 모양이 똑같아도 위치와 시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죠. 한국인들은 이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현대자동차의 라용 공장 설립 계획을 취재하면서 왔어요. 한국의 아파트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동차처럼 정밀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마치 반도체를 만들듯 철저한 공정 관리를 하죠. 현대건설의 한 임원은 자부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시선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획일적이고 단순해 보였던 이 건물들 속에 놀라운 기술력과 철학이 숨어 있었던 거죠.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가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주거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한 도시계획 전문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제가 우연히 방문하게 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으니까요. 서울숲 근처의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달랐죠. 이건 마치 고급 호텔 같아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현지 가이드는 빙그레 웃으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지상으로 올라온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주차장이 모두 지하에 있다 보니 지상은 온통 녹지와 산책로였죠. 우리 단지에는 공원, 분수, 어린이 놀이터는 물론이고 주민들을 위한 작은 텃밭과 온실까지 있어요. 한 주민의 설명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소나무 숲이었어요. 아파트 동 사이사이에 울창한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죠. 이 나무들은 단지를 지을 때부터 있던 거예요. 건설사가 일부러 보존했다고 해요. 이건 제가 알던 삭막한 아파트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레딧에서 본 부정적인 댓글들이 떠올랐어요. 한국 아파트는 감옥 같다. 모든 게 회색이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반대였죠. 아이들은 안전한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노인들은 산책로를 거닐며 주민들은 텃밭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 거실 창을 보세요. 주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창 너머로 푸른 소나무들이 보였어요. 마치 숲속에 사는 것 같지 않나요? 정말 그랬어요. 로제의 아파트 뮤직비디오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첨단 보안 시스템이 눈에 띄었고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특수바닥재,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환기 시스템까지. 이런 시설들은 기본이에요.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는 더 대단하죠. 특히 놀라웠던 건 커뮤니티 시설이었어요.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도서관, 카페는 기본이고 심지어 영화관까지 있었죠. 저희 단지는 작은 도시예요.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죠. 주민자치회 회장님의 설명이었어요. 이런 시설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했죠. 아이들은 같이 놀고 공부하면서 자라고, 어른들은 운동하면서 친구가 되고, 노인들은 산책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예요. 취재를 위해 며칠을 이 단지에서 보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침이면 조깅하는 사람들로 산책로가 붐비고, 저녁이면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주말이면 단지 내 작은 장터가 열려 주민들이 직접 만든 물건과 음식을 나누기도 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의 생활 그 자체예요. 한 주민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획일화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숨쉬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웠던 건 안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놀아도 걱정이 없어요. CCTV와 경비 시스템은 물론이고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이 있으니까요. 이건 현대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치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 간의 소통이었어요. 단지 내 경로당에서는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전통놀이를 가르치고 도서관에서는 은퇴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었죠. 이런 게 진정한 공동체 아닐까요? 저는 점점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겉모습만 보고 한국의 아파트를 비난했던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진정한 주거 문화는 건물의 외관이 아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뒤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의 아파트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주거 시스템으로 발전했는지 그 비밀을 마주하게 된 거죠. 2023년에 드디어 아파트 높이 제한이 풀렸습니다. 이제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김 과장님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는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아파트 모형관에 서서 앞으로 지어질 새로운 주거 단지의 모습을 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전 세계를 강타한 로제의 아파트 열풍이 정점을 찍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빌보드 차트 5위 진입, 유럽 국가들의 음원 차트 석광. 특히 놀라웠던 건 뮤직비디오 속 한국 아파트의 모습에 전 세계 건축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 모형의 외벽은 전부 태양광 패널입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가 되는 거죠.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메모를 했어요. 실시간 전력 생산량은 AI가 관리하고 각 가정의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에너지 분배가 이뤄져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 건물의 외벽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요. 마치 거대한 공기청정기처럼 작동하는 거죠. 이건 제가 알던 아파트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이 단지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평균의 절반 수준이에요. 삼성물산의 스마트홈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각 가정의 IoT 시스템은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요.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커튼이 열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 실내 온도를 조절하죠. 이건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광경이었어요.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연구소도 방문했어요. 저희는 로켓 발사대에 사용되는 진동 흡수 기술을 아파트에 적용했습니다. 연구소장님의 설명에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매년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쳐 완벽한 방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재난 대비 시스템이었어요.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의 구조가 자동으로 대응해 충격을 흡수합니다. 화재 시에는 AI가 최적의 대피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요. 이런 기술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죠.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들은 더욱 놀라울 거예요. GS건설의 미래주거연구소 소장님이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어요. 바이오월이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쓰레기는 자동 분리수거되어 지하 시설에서 재활용되죠.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친환경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로제의 노래가 세계적 히트를 치면서 한국의 아파트 기술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CNN, BBC 등 글로벌 미디어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미래주거 기술을 특집 기사로 다루기 시작했죠. 한국이 여는 미래 도시의 새 지평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어요.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국의 아파트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주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뒤 저는 더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죠. 2024년 10월의 마지막 주, 저는 서울에서 열린 미래 도시건축 포럼에 참석했어요. 세계 각국의 건축가와 도시계획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처음에는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을 비판하러 온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3일간의 포럼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한국의 아파트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국의 유명 건축가 톰 브래들리의 말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획일성 뒤에는 놀라운 기술력과 철저한 계획이 숨어 있었죠. 특히 공동체 중심의 설계 철학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더 놀라웠던 건 실제 데이터였어요.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에너지 효율이 일반 주거단지보다 최대 40% 높습니다. 범죄율은 60% 이상 낮고 주민 만족도는 82%에 달해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님의 발표에 현장이 술렁였죠. 홍콩의 부동산 개발사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우리는 한국의 현대건설, 삼성물산과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홍콩의 새로운 주거단지에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에요. 이 소식은 아시아 전역에 파장을 일으켰죠. 실제로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싱가포르의 한 신도시 프로젝트에 한국의 건설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베트남 하노이의 새로운 주거단지는 한국의 설계를 그대로 채택했죠. 우리는 한국의 노하우가 필요했어요. 특히 커뮤니티 시설 설계와 스마트홈 기술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았죠. 실리콘밸리 IT 기업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구글의 스마트홈 팀이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아파트는 이미 완벽한 IoT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여기 있었네요. 구글 개발팀장의 말이었어요. 로제의 아파트는 이런 변화의 기폭제가 됐어요. 뮤직비디오 속 한국 아파트의 모습은 젊은이들의 로망이 되었고, 각국의 건설사들은 이런 수요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우리도 저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런던의 한 건설사 대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포럼 마지막 날, 한 독일 건축가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미래 도시의 표준이 될 거라는 걸요. 저도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결코 획일적인 회색 건물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것은 치열한 고민과 혁신의 결과물이었고,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주거 문화의 모델이 된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음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도착한 한 통의 이메일에서 시작됐어요. 다음날 아침 BBC 본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왔어요. 당신의 한국 아파트 비판 다큐멘터리 전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편집장의 메시지였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식 웃음이 났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이메일이 온 그 시각,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30년간 프랑스 파리의 고급 주택가에 살다가 한국으로 이주해온 건축가 마리 뒤퐁씨였죠. 파리의 화려한 아파트보다 이곳이 더 좋아요. 이유요? 삶의 질이 다르니까요. 그녀의 말은 계속됐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이에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노인들은 외롭지 않고 첨단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죠. 이게 바로 진정한 럭셔리 아닐까요? 로제의 아파트는 여전히 전 세계 차트를 석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음악만이 아닌
노래에 담긴 한국 아파트의 진정한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미래의 삶을 보여주는 창이지. 미국의 한 음악 평론가의 말처럼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처음 만났던 영국의 건축가들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아파트를 비난했던 그들이 이제는 런던의 새로운 주거단지 설계에 한국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우리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BBC에 제출할 새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미래를 살다 한국 아파트의 혁신과 도전.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미래 도시의 청사진이었다는 걸요.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문득 웃음이 났어요. 불과 몇 달 전 닭장이라고 비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아파트를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 로제도 웃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한국의 아파트는 도시 문제에 대한 가장 현명한 해답이었어요. 이제 세계가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될 거예요. 더 이상의 편견도 오만도 없이 진정한 혁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파트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로제의 아파트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편견 어린 시선은 이제 존경과 배움의 눈빛으로 바뀌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하나의 생활 문화이자 미래 도시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첨단 기술과 공동체의 가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아파트는 계속해서 진화하겠죠. 더 스마트하게, 더 친환경적으로, 더 인간적인 공간으로 말이에요. 이제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 이 놀라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고 해요. 한국의 아파트가 보여준 혁신과 가능성을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때니까요. 이렇게 귀중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덕분에 저의 편견도 깨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한국의 아파트에 대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데스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